헌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미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부모나 엄마 아빠에게 혹은 어른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가 있니? 라는 질문을 했고요. 또 우리 엄마들에게는, 아빠들에게는 10대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가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좀 했습니다. 무기명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실명을 거론한 분도 계세요. 그래서 잠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명이 거론된 사람은 실명 그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먼저 학부모가 우리 친구들,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어떤 말일 것 같아요? 자, 몇 사람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울아들 연우에게, 연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또 다른 분, 두 번째, 아들이 언제 어디서나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답을 구하고 사랑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여라 하는 부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또 한 분, 딸, 삶의 여정 속에 늘 주님을 가장 좋은 벗 삼고 그분과 함께 깊이 교제하며 견고히 그리고 풍성히 자라나기를 기도한다. 우리 딸의 삶의 목적이자 삶의 참 목자는 그분이니까 물결 하트 이렇게. 자, 다음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한 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따라 살며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한 삶,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형이 이웃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삶 살기를 소망한다. 인형이 엄마 김향숙 집사. 그 다음에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착실한 교회 생활을 다하고 학교 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착한 지윤이가 되기를. 지윤이 아빠 백운석 집사. 그 다음에 딸, 무엇이든 잘 헤쳐나가고 현명하고 세계적인 디자인이라고 그랬죠. 패션 디자이너겠죠.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를 기도한다. 엄마가. 예. 그 다음에 지금까지 너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기도한다. 아들아. 해서 우진이 엄마 김은아 집사. 생각도 몸도 예수 안에서 건강하고 선하게 자라주길 바랍니다. 병옥이 엄마 손전 집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는 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이제 보통 엄마들, 아빠들이 한 이야기고요. 학생들은 부모에게, 어른 세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예, 여기 15명의 학생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거의 이제 이름을 안 밝히고 했어요. 첫 번째 학생,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좋은 자녀가 될게요. 이 말을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 학생, 엄마 아빠 앞으로 잘할게. 용돈 많이 주세요. 역시 돈 그쵸?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네 번째 학생, 부모님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쌤들께 애들 활동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예. 다섯 번째 학생, 고마워요. 이렇게 갈매기 2마리. 예, 여섯 번째, 엄마 아빠 만수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속 썩이는 일 안 하도록 노력할게요. 예. 일곱 번째, 엄마 아빠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계속 열심히 다녀요. 여덟 번째, 요즘 엄마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할머니 간병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그 엄마 따라 아빠도 안 나오고 교회 같이 가자 느낌표. 그리고 공부 더 잘할게.
9번째,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10번째, 부모님께 엄마 아빠 사랑해요. 11번째 학생, 학생의 친구들, 학생의 활동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12번째,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열심히 교회 다니셔서 용돈도 주세요. 13번째, 사랑해요. 힘내용. 14번째, 사랑해요. 오래오래 사세요. 예, 맨 마지막에는 우리 김진국 목사님한테 한 말 같아요. 중고등부 목사님께 설교 괜찮게 하시고 좋은데 뭔가 폐쇄적이고 중고등부 입장에서 현실성이 없다 느껴지기도 하고 공감대 형성이 어렵습니다. 좀 더 개방적인 내용을 원합니다. 네? 아, 뒤에도 또 있구나. 네, 16번째 학생은, 네, 이렇게. 네. 16번째 학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짜증 그만 내주세요. 누가 짜증을 많이 냈나 봐요. 17번째,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18번째,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좋은 자녀가 될게요. 학생의 활동 많이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19번째, 엄마 아빠 파이팅. 앞으로 잘할게요. 엄마 아빠 용돈 많이 주세요. 20번째, 공부하라고 그만 말해주세요. 자, 우리 갑자기 받은 건데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학생들이 하고 싶은 말,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엄마 아빠는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좀 적어봤고 참고를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10대에 필요한 것을 제가 좀 몇 가지 말씀하려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에게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10대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돈도 아니고 게임도 아니고 인기 스타도 아니고요. 빈둥대는 것도 아니고 간섭받지 않고 노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10대들이 후회하지 않을 10대를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10대에 뭐가 필요할까? 첫 번째는 인생의 방향 잡기를 먼저 말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의 방향 잡기. 이건 뭐 단순하게 꿈을 키운다, 비전을 키운다, 뭐 이런 얘기로도 말할 수 있지만, 인생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틀 건가, 이제 이 방향을 잡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생의 방향 잡기. 이걸 돕기 위해서 실제로 있었던, 법정에서 있었던 일을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뭐 어떤 일이 있었었는지 동영상 보겠습니다. 네, 꿈 많은 학창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뒤에는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미국의 한 법정에서 중학교 시절 단짝이던 친구들이 30여 년 만에 극적으로 만났는데 이 한 사람은 판사, 한 사람은 피고인 신분이었습니다. 전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마이애미의 한 법정에 강도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들어섭니다. 여 판사는 피고인을 보자마자 미소를 짓더니 엉뚱한 질문을 던집니다. Okay, Mr. Booth, I have a question for you. Yes, ma'am. Did you go to Nautilus for middle school? Oh my goodness. 판사와 피고인은 중학교 시절 같은 반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 49살이 된 지금 전혀 다른 신분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판사 친구 앞에 선 피고인은 부끄러움에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맙니다. I'm sorry to see you here. I always wondered what happened to you, sir. Oh my goodness. This is the nicest kid in middle school. Oh my goodness. 피고인 아서 부스는 강도를 저지른 뒤 차를 몰고 달아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판사 친구가 기억하는 멋진 소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He was the best kid in middle school. I used to play football with him, all the kids, and look what has happened. I'm so sorry. Oh my goodness. 법정에서 하염없이 울부짖는 옛 친구를 위해 판사는 애정어린 조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What's sad is how old we've become. Oh my goodness. Good luck to you, sir. I hope you're able to come out of this okay and just lead a lawful life.
옛 친구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한 판사는 피고인에게 보석금 4만 3천 달러, 우리 돈 4,800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Good luck to you. 자, 이제 법정에서 만난 우리 그 중학교 동창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 기사에 관련된 걸 좀 더 이렇게 주변 그 자료를 좀 보니까 둘이 좀 친했던 친구였을 때, 중학교 때. 예, 그랬는데, 이 지금 법정에 서 있는 이 부스라는 이 친구는 굉장히 똑똑했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해가지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이 부스라는 이 남자애는 고등학교 시절에 도박에 빠졌대요. 그러다가 돈이 모자르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고, 예, 그러다가 마약에 손을 대고, 고등학교는 자퇴하게 되었고, 그 후로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게 됐었답니다. 이 판사인 여자친구는 남자친구를 나중에 교도소까지 찾아가서 또 격려를 하는 것도 있었었는데요. 늘 궁금했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스의 그 남자의 엄마가 하는 말이 이번 기회에 인생을 좀 돌아보고 그런 반성하는 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내 아들이 똑똑했었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하는 엄마의 말을 남겼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10대는 인생의 방향을 잡는 시기인데 10대에서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10대에서 인생의 방향을 1도만 틀어도 30년 후에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버려요. 어른이 됐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10대에 옆에 안에 쿡 한번 찌른 이런 행동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행동들이 20년, 30년 후에는 어떤 사람은 판사로, 어떤 사람은 강도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게 10대의 나이예요. 10대는 차로 말하면 운전 핸들을 트는 것과 같아서 어느 쪽으로 조금만 트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10대에는 인생의 방향을 내가 어느 쪽으로 틀 거냐, 내 시선을 어디에 둘 거냐, 요거 작은 차이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되고 어른이 되면 그때의 10대의 작은 행동 하나에 의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판사로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그런 피의자 신분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사한 이야기 하나 더 한번 해볼게요. 10대 때 얼마나 이게 10대의 작은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이런 사례가 한두 사례가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제 친구들 사례를 많이 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친구 사례들을 듣는 거는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자, 이런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10대 때의 하나의 선택, 작은 선택이 어떻게 인생을 바꿔놓았는가 하는 거예요. 10대 때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아주 이렇게 나쁜 친구들은 아니고 같이 어울렸는데 어느 주일날 저녁에 친구 둘이 클럽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클럽으로 가는데 그 클럽으로 가는 길 옆에 어느 한 조그만 교회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찬송하는 소리가. 그러면서 교회를 물고 쳐다봤더니 교회 입구에다가 그날 설교 제목이 써 있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근데 이거를 딱 보고 있던 한 친구는 자기 클럽 안 가겠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친구는 야, 가기로 했는데 왜 멈췄어? 그냥 가. 그리고 클럽을 갔습니다. 이렇게 한 친구는 교회를 보았고 한 친구는 클럽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친구 사이가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로부터 30년의 또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한 교도소의 죄수가 교도소에서 신문 한 장을 들고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신문 기사에는 미국의 22대 대통령 취임 기사였어요. 근데 그 대통령 취임 기사를 보면서 이 교도소에 있는 친구가 울기 시작하는 거야. 저분이 이제 신문에 딱 나오는 거예요. 22대 대통령하고 미국 24대 대통령 두 번 하신 분인데
이 사람 사진을 딱 보고 교도소에 있는 친구가 막 울기 시작을 한 거야.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 사람이 30년 전에 자기 친구였다는 거야. 그때 저 친구랑 같이 클럽을 갈 때 저 친구는 교회로 갔고 나는 클럽을 갔는데 30년 후에 한 친구는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한 친구는 교도소의 장기 복역수가 돼가지고 신문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0대의 작은 선택이 어떤 거냐면 바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클리브랜드 저 대통령은 사실 굉장히 가난한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대학도 갈 수 없을 만큼 힘들었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뭐 주지사가 되고 해서 결국 대통령까지가 됐는데 10대는 그런 거예요. 10대는 작은 선택 하나가 내 인생의 방향을 1도를 이쪽으로 틀느냐 1도를 이쪽으로 틀느냐에 따라서 30년 후에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장기 복역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판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제 10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0대는 인생의 방향을 잡는 시기다. 뭐 거창하게 나는 앞으로 커서 뭐가 될 거야 뭐 이런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 말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인생의 방향을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어디에 시선을 둘 건가. 시선 한 번 돌리는 거에 따라서 내 인생의 슬픔과 기쁨, 비극과 행복은 확 달라져 버려요. 이게 10대의 특징이에요. 조그마한 차이. 중학교 1, 2학년 때, 고등학교 때 조그마한 선택 하나가 인생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10대에는 인생의 방향을 잡는 시기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10대는요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남들보다 얼마나 빨리 나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빨리 얘가 구구단을 외웠니, 얼마나 빨리 뭐 좀 더 진도를 많이 나가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 어느 방향으로 얘가 시선을 두고 있는가, 어느 방향으로 갈까, 이게 방향이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거는 10대는 인생의 방향 잡기. 방향 잡기가 중요해요. 그게 필요해요. 방향 잡기. 도와주셔야 돼요. 어른들도. 그다음에 두 번째 10대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삶의 자세 잡기. 한번 따라하세요. 삶의 자세 잡기. 삶의 기본 자세를 잡는 것이 필요해요. 삶의 기본 자세. 그러니까 이 기본 자세를 10대 때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10대는 아직도 10살, 11살, 12살부터 19살까지 10대는 인생의 미완성 시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미완성 시기에 이 인생의 방향이나 기초를, 삶의 기초를 어떻게 잡아줄 것이냐 할 때 기초 자세를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할 때 보면은 제일 코치가 신경 쓰는 게 뭐냐면 기초 때 자세 잡아주는 거야. 자세. 야, 어깨를 더 숙여야 돼. 이럴 때는 좀 뭐 손을 모아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자. 아마 좀 전에 이제 바이올린 친구 치시는 분들도 선생님이 분명히 자세 얘기했을 거예요. 자세를 어떻게 하고 손을 어떻게 들고 이걸 어떻게 잡고 이게 자세를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자세라는 게 모든 것을 빨리 배우고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본 자세를 못 배우면 그다음서부터는 진보된 앞으로 나가는 게 너무 늦어져요. 그래서 10대 때는 미완성 인생에 자세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슨 자세를 좀 잡아야 되는가 할 때 첫 번째 잡아야 될 자세가 배움의 자세를 잡아야 돼요. 배움의 자세. 자, 우리 한번 친구들 따라해 봅시다. 배움의 자세. 배움의 자세는 뭘 말하는 거냐 하면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자세예요. 따라해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조금 번거롭지만 배우려는 자세.
이 배우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자세?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뭔가를 배우려는 자세.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이때도 배우려는 자세. 뭐 하나라도 배워보겠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과 그냥 뭐 목사님 또 뭐 설교하겠지 뭐 막 우리 옆에는 장난내고 야 휴대폰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라도 10대 때는 어떤 삶의 자세를 딱 배워야 되냐면 늘 배우려고 하는 정중한 자세. 그래서 그 배우려는 자세 속에 그런 모습 속에서 내 인생의 배움의 정도가 달라져요. 사람들 이제 우리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보세요. 공부를 잘하는 애나 못하는 애들이나 뭐가 앞에 좀 쫙쫙 잘 풀려나가는 애들이나 막 비비 꼬이는 애들이나 차이점이 하나가 뭐냐면 자세에서 달라요. 수업 자세 혹은 누군가가 말할 때 듣는 자세가 달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이후로 자세만 듣는 자세만 잘해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굉장히 달라지고 성적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장담할 수 있어요. 성적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자세만 잘 가지면.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듣는 자세, 배우려는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어느 대학교를 갔거든요. 대학교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강사가 강연을 하는데 그 대학교, 저는 이제 그 학교 학생도 아니고 그런데 워낙 세계적인 인물이 와서 강의를 하니까 제가 만사를 제쳐놓고 그 대학교 그 유명한 사람 강의를 들으러 간 거예요. 갔더니 그 대학교 학생들이 거의 다 왔어요. 강당이 꽉 찬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일부러 세계적인 인물이 왔으니까 강연 들으라고 쫙 학생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학생들, 참석했던 학생들의 자세를 보면서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애들이 그 유명한 세계적인 인물이 왔는데 세상에 그 강의를 듣는 애들이 몇 명이 안 돼요. 다 엎드려서 자고 어떤 애는 옆에서 신문 보고 낙서하고 스마트폰 가지고 와, 대학생이 배우는 자세가 그거라. 충격 먹었어요. 그 대학 가지 마. 모 대학인데 그 대학 가지 마. 그런 데 가면 안 돼. 세상에 어떻게 배우려는 자세가 없어요. 제가 제가 모교인 학교 가서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제가 그때는 강의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막 설교를 하면 강의식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들을 때 볼펜 안 꺼내 들고 설교 듣고 있으면 제가 뭐라 그래요. 얼마나 잘났길래 볼펜도 안 들고 서 있니? 뭐 이렇게 내가 혼낸다고. 막 그 대학원생들한테, 아무리 들을 말이 없다 하더라도 외부 강사가 왔으면 뭐 한마디라도 적어 들으려고 하는 자세라도 있고 쳐다라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쳐다는 보는데 펜 들고 적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나서 펜도 안 들어. 그랬더니 한 명, 두 명 펜을 꺼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적기 시작을. 배우려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10대 때 배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20살 되고 30살 되고 40살 돼도 배움의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좋은 배움의 기회들을 다 놓쳐버려요. 지금 여러분에게 돈 100만 원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배움의 자세를 잘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10억, 100억을 받을 수가 있고 지금 100만 원에 연연하고 있으면서 배우는 자세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10억, 100억, 1000억이 주어져도 돈인 줄 모르고 그냥 가버려. 그러니까 진짜 나중에 부자로 잘 살라 그러면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배우는 자세를 잘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세 중에는 이 삶의 기본 자세 중에는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래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있잖아. 무조건 악착같이 배우려고 해야 돼. 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 좋은 강의가 있습니다. 뭔가 배울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동산계 친구들은, 저요, 저 갈 거예요, 저 갈 거예요! 막 이렇게 해야 돼. 배움의 기회가, 좋은 기회가 있는데, 네 가라. 나는 안 가도 된다. 바보 같은 사람. 그 사람은 돈 10억을 잃어버리는 사람 같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배우는 자세. 그 다음에 자세 중에는요, 이 마음 자세를 잘 가져야 돼. 마음 자세. 마음 자세는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마음은 반듯하게, 마음은 순수하게.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를 잘 가져요. 그래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마음이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마음 자세를 잘 해야 되고, 또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몸 자세도 중요해. 몸 자세. 여러분들 지금도 앉아있는 자세를 딱 보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몸 자세가, 책상에 앉아있는 자세가 그 자세에 따라서 집중력이라든지 뭔가 어떤 발전이나 듣는 거나 이게 다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책을 보잖아요. 책을 보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책상에서 보통 책 볼 수 있을까? 훈련이 안 돼 있는 학생은 책상에 15분을 못 앉아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건 있어요. 게임할 때. 그때는 허리가 아프도록 할 수는 있겠지만 책 보고 공부할 때는요, 15분을 책상에 못 앉아 있어요. 그 못 앉아 있는 이유가 뭘까? 물론 독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도 하겠지만은요, 자세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의자에 앉을 때부터도 허리를 딱 대고 앉는 거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말을 들을 거야. 아이고, 뭐 그렇게 앉아서 뭐해. 그냥 편하게 앉으면 되지. 20대에 척추 치료받으려고 돈 어마어마하게 써. 그 자세를 바르게. 그리고 걸어 다닐 때도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 동산교회 친구들은 달라. 여러분들은 좀 차원이 다른 학생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사람 만날 때도, 걸어 다닐 때도, 이러지 마. 이러지 말고 똑바로. 사람과 얘기할 때도 자세를 똑바로 서서 얘기해야 돼. 이러지 말라고.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앉는 자세,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 말할 때의 자세, 걷는 자세, 이걸 언제 훈련해야 되냐면 10대 때 훈련해야 돼요. 나중에 커서는 안 고쳐져. 그러니까 지금 미완성이 우리가 인생을 잡아가는 시기에서 자세를, 반듯한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하는 자세, 그 눈을 쳐다보는 자세,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잡아야 할 때 또 하나는 삶에 대한 이 긍정적인 자세와 함께 도전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자, 이걸 제가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설교 제목을 금천구 10대들에게 필요한 것,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건가? 그냥 이 땅에 10대들에게 필요한 걸 잡아야 되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게 학생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삶의 긍정적인 모습과 함께 도전적인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해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이랑 얘기하다가 제가 입이 딱 벌어지고 아무 말 못했어요. 중학교 1학년이랑 얘기를 하는데, 야, 너 공부 잘 되고 있어? 에이,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그래서 어떤 공부가 좀 괜찮아? 뭐 이게 좋고. 그래서 얘가 물었어요. 그래, 영어는 좀 할만하니? 근데 이 1학년 애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영어요? 포기했어요. 제가 입이 딱 벌어졌어요.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포기했다고?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저는 영어 A, B, C들을 중3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했어요. 중3 겨울방학 때부터.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진짜 영어는 까만 게 글씨고 하얀 건 종이였었어요. 와, 되게 재미없더라고.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 때 긴 겨울방학 때 할 것도 없는데 저희 형님이 그때 삼일체라는 책을 딱 가져왔는데 그 삼일체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이렇게 두꺼운 책에 영어 내용은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고 나머지 다는 순 잔소리. 책이 이게 영어 책인지 잔소리 책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 잔소리가 얼마나 재밌게 잔소리를 해놨는지 만화책보다 더 재밌어. 그래가지고 막 킥킥대고 웃으면서 잔소리를 그 잔소리에 재밌어가지고 그 책을 보면서 ABCD 영어 기초를 배운 사람이 중3 때. 중3 때 영어 기초를 배워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갔더니 세상에 친구들 중에 고등학교 1학년짜리들 중에 그래도 명문 모모 고등학교인데 오형식이 뭔지를 몰라? 비동사가 뭔지 모르는 애도 있어? 충격 먹었어요. 그래서 야, 비동사가 뭔지도 몰라? 너 오형식도 몰라? 그래서 제가 이제 중3 때 그 조금 공부한 거 가지고요. 애들이 짱인데 대단한데 막 이래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영어를 특별히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줬었어요. 제가 영어를 뭐 잘한다고 자랑하려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 영어 선생님이 시켜주는 방법으로 그 3일체라는 참고서를 띄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고교 기본 영어라는 걸 했는데 그거를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영어 공부를 그래도 제법 잘했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별명이 까베기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 모든 걸 비비과 빈장빈장대 와가지고 친구들 그 영어 선생님이 칠판에 문장을 쫙 써놓고 야 주어가 뭔지 알아? 애들이 가만히 야 동사 찾아봐 동사 가만히 있어 신이시여 내가 권총을 주십시오 나 쏴 죽여버리게 근데 이 선생님이 이러는 분이야. 근데 그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가지고서 매번 수업에 들어와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이놈의 새끼들 때문에 영어 교사를 때려치든지 말아야지. 뭐 이런 선생님이 교실에서 유종필 하나 때문에 영어 수업을 하겠대. 진짜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저는요 중3 때부터 영어를 시작했어요. 그래도 물론 옛날 공부 방식과 지금 공부 방식은 달라. 그래서 지금 옛날 공부 방식의 허와 씨를 좀 알지만은 근데 중학교 1학년짜리 애가 자요 영어 포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긴 너무 이른 나이 아니니? 그 얘기 듣고서야 불쑥 스쳐갔던 얘기가 뭐냐면 어느 날인가 나는 꿈동산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꿈동산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한테 얘들아 포기하기는 아직 이르단다. 이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올 것 같아. 유치원에 가가지고 어린이 여러분, 네, 저기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저 포기했어요. 그러면 그 유치원 5살짜리한테 얘야, 포기하기는 아직 이르단다. 이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올 것 같아. 40 먹어서 공부해가지고도요, 세계적인 인물 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니 무슨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거요? 포기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삶의 자세 중에 어떤 자세? 지금 자세 중에 이게 도전하는 자세,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지 말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이 자꾸 많이 가는데 여기 책 한 권 가져왔잖아요. 요 책 한 권 보죠. 책이 이게 동화책 같은 거예요. 짤막한 책인데 요 책이 1970년대 나온 책이거든요. 이 책 한 권이, 요 책이 전 세계 4천만 부가 팔렸어. 4천만 부. 4,000권 말고, 10,000권 말고, 4천만 권이 팔렸어, 이 책이. 갈매기 꿈이라는 책이. 도대체, 여기요, 이것도 반은 영어고 반은 한국말이야. 짧은 책인데, 세계 사람들을 뒤집어 놓았어.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갈매기들이 있는데 이 갈매기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면
갈매기들의 중요한 관심사는 나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구하는 것이다. 야, 나는 거 신경 쓰지 마. 오늘 하루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그거 신경 써. 갈매기들이 그랬대. 그런데 그 갈매기 중에 조나단 리빙스톤이라는 갈매기는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것이 문제였다. 관심을 어디서 뒀냐 하면 야, 갈매기 팔자에 그냥 오늘 어디서 먹을 거 없나 이것만 보면 되지. 그러니까 이 조나단 시걸 이 갈매기는 그냥 지금 벌레 한 마리 잡아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날개가 있는데 어떻게 날아야 되나? 저공비행, 고공비행 이러면서 수도 없는 날려고 애를 써서 친구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도 이 갈매기 하나가 어떻게 하냐 하면 야, 지금 쫓겨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고공으로 나는 법을 훈련을 배워요. 그래서 이 갈매기 한 마리가 갈매기 중에서 제일 높이까지 올라나르는 그 갈매기가 돼버려요. 근데 이 갈매기가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높이 쫙 올라가 보니까 쫙 멀리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 태풍이 온다. 뭐가 온다. 딱 보기 시작. 지금 먹이만 가지고 막 여기여기 한 사람은 지금 쓰나미가 오는지 태풍이 오는지 내일 죽을 건지 몰라. 그런데 높이 나는 갈매기에 보니까 앞으로 몇 시간 후에 며칠 후에는 와 우리 완전히 휩쓸리겠는데? 그래서 이 갈매기 한 마리가 높이 나는 훈련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높이 날면서 그 갈매기들의 위기 상황을 알려주고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갈매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매기 꿈에서 제일 유명한 명언이 나왔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높이 나는 갈매기가 멀리 본다. 높이 나는 갈매기가 멀리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높이 나는 건 저절로 된 게 아닌 거야. 도전정신. 친구한테 왕따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좋은 거는 도전하는 거야. 실패해도 또 도전하는 거야.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도전하면 어떻게 된다? 그럼 높이 나는 갈매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세를, 그런 기초를, 이 자세를 배워야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10대에 필요한 걸 좀 얘기해 주고 있는데, 지금 삶의 기본 자세를 잡는 거. 기본 자세. 배움의 자세, 마음의 자세, 몸가짐 자세, 그리고 삶의 자세.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좀 마칠게요. 10대에 필요한 건 뭐냐면, 인생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예요. 인생의 기초. 그 인생의 기초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기초라는 걸 파야겠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높은 빌딩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기초를 깊게 파야 돼. 기초를 깊게 파지 아니하면 그 기초가 깊지 않으면 큰 빌딩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기초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빌딩은 높이 올라가는 거야. 인생의 기초를 친구들이 10대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인생의 기초를 튼튼하게 깊게 이 기초를 다져놓으면 그 다음에는 내 인생은 빌딩이 있을 수도 있고 고층 빌딩부터 어마어마한 빌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친구들이나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커지지 못해. 큰 집은 기초가 튼튼한 데서 생기는 거고 큰 빌딩도 기초가 튼튼한 데서 생기는 건데 10대 때 기초를 쌓아놓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커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초가 부실하니까 인생이 부실해지는 거야. 10대 때 조금만 더 탄탄하게 기초를 다져놨으면 훨씬 먼 큰 빌딩, 큰 인생의 집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 10대의 세월을 다 날려보냈어. 빈둥빈둥 되면서 날려보내고 그냥 뭐 할 일 없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인생의 집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쓸 게 없어요. 기초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 기초는 10대 때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10대에 필요한 거는 뭐냐면 인생의 기초를 쌓아요. 기초를 튼튼하게 쌓아야 돼요.
그래서 기초를 잘 쌓는다는 거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첫째는 기초를 잘 쌓는다는 것은 바른 삶을 배워야 돼. 우리 친구들 좀 시간이 갔더라도 좀 따라해 보세요. 바른 삶 배우기.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뭘 배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바른 삶인가요? 자꾸 질문해야 되고 바른 삶을 배우려고 해야 돼. 이게 뭐예요? 기초 쌓는 거야, 기초. 바른 삶을 배우지 못하면 기초를 못 쌓는 거야. 근데 10대 친구들은 뭐가 바른 삶인지 모를 때야.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바른 삶이지? 어떤 게 바른 삶이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걸 알아보려고 하면서 바른 삶이라고 하는 기초를 쌓는 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여기 우리 교회 주차장에 앞만 봐도 중학생 같아. 남학생 둘, 여학생 둘이 우리 교회 주차장에 넷이 이렇게 딱 얼굴을 맞대고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야. 우리 주차장에. 근데 여학생들, 남학생들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야. 앞만 봐도 중학생 같아. 아휴, 요것들을 그냥. 근데 봐. 어떻게 생각하니? 담배를 말이야. 담배를 펴도, 응? 뭐 이렇게 뭐 점잖게 필 수도 있잖아. 옆보다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면서 그리고 또 앞 가운데다가 걔네들 왜 그런 줄 알아? 그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걔네들한테 해서 야, 뭐 하는 거니? 얘들 지금. 다음에 주차장 와가지고서. 어떤 목사님은요, 마음이 착해가지고 그런 학생들 있으면 재떨이 갖다 준대. 여기다가 해라, 이렇게. 나는 마음이 착하지 못해가지고 무슨 재떨이야. 야, 아우, 너 침 뱉어놓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도 인생이 얼마든지 멋있을 수 있어요. 그 바른 삶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 폭력과 욕설을 쓰지 않아도, 몸에 문신을 새기지 않아도 남자다운 멋을 낼 수가 있어. 사치와 가소비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자다운 멋을 낼 수가 있어. 빨간 루즈를 바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쁠 수가 있어. 중학교 2학년, 3학년만 되면은 빨간 거 칠해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돼. 제가 그냥 이해를 하고 저는 넘어가는데 얼마나 예쁘고 싶을 때야, 그쵸? 근데 막 바쁘게 가면서 그 머리카락 두 개 내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야, 그거 2개 내리나 안 내리나 똑같아. 이러니까 아이고. 이해하죠, 그쵸? 머리카락이 한 개가 이렇게 나온 거랑 이렇게 나온 거랑 또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쁘고 아름다울 수 있고 매력적일 수가 있어요.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고도 가슴 설레는 이성교제를 할 수 있고, 방종하지 않고도 젊음의 자유를 누릴 수도 있고, 객기를 부리지 않아도 젊음의 용기를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술이 있어야 남자답고, 담배가 있어야 멋있고, 폭력과 욕을 해야지 사나이답고, 사치와 가소비와 어린 흉내 팡팡 내야지만이 멋있고, 그리고 방종 생활로 문란한 생활을 해야지만이 젊음의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건 바른 삶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 기초가 없어, 기초. 그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를 배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 게 안타까움이기도 한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삶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 바른 삶을 배워야 되고, 제가 지금 성경 글도 다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삶의 기초를 위해서 필요한 게 바른 신앙을 배워야 돼. 바른 신앙.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10대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10대 때 배워야 돼. 요셉이 그렇게 살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예배의 감동을 배우고 기도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배우는 신앙의 기초를 쌓아야 돼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인생의 기초에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0대는요. 생각의 힘을 키워야 할 때 생각의 힘. 그걸 어려운 말로 철학적 사고력이라고 말하는데 생각의 힘을 키워야 돼. 왜? 사람이 생각의 힘을 키우지 못하니까 생각이 너무 가볍고 단순해. 수준을 못 넘어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 왜 그 시간에 남의 교회 주차장에 와가지고 왜 이러고 있으면서 5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그랬을까? 그게 무엇인 줄 알았어. 생각이 짧아요. 생각이 유치해. 참을 수 없을 만큼 생각이 가벼워요. 얄팍한 사고에 머물러 있어요. 눈치는 빠른데 생각은 깊지를 못해. 그렇게 10대를 보내고 나면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생각의 힘을 키우지 못하고 10대를 보내잖아? 그러면 어떤 여자가 예쁜 여자고 어떤 여자가 안 예쁜 여자인지도 구분을 못해. 어떤 남자가 멋있는 남자고 어떤 남자가 바람둥이인지 구분도 못해. 왜? 보는 눈이 안 생겨서 그래. 생각의 힘이 없어. 그러니까 선택하는 건 다 별볼 없는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의정부 교도소 가가지고 이 유사한 설교를 한번 했더니 한 분이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생은 선택입니다. 쓰레기 선택하면 인생은 쓰레기 되는 거고요. 보석을 선택하면 인생은 보석이 되는 건데 당신들이 이거 선택했으니까 교도소 왔죠. 그랬어요. 인생은 선택이에요. 선택은 뭐가 쓰레기인지 몰라가지고 쓰레기 선택했다가 교도소 온 거예요. 한 분이 울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왔어요. 잊지 않겠다고. 어차피 인생은 선택인데 내가 선택한 게 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택할 수 있는데 분별력이 있어야지.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그래 이게 똥이 된장인 줄 알고 밥 비벼 먹는 거야. 맛있게 잘 먹어라 이씨. 구분을 못해요. 왜? 생각의 힘을 키우질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의 힘을 키우려고 그러면은 책을 진짜 많이 봐야 돼요. 제가 시간이 좀 자꾸 가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학생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야, 너 있잖아. 세계 명작 200권을 읽어. 그럼 내가 너한테 어마어마한 선물 하나 해줄게. 그랬어요. 좋은 책 200권을 읽는 사람이 역사의 획을 바꿔버린다 그랬거든. 좋은 책, 명작부터 읽어. 선물해 줄게. 책 한 권 읽을 때마다 내가 얼마씩 돈 줄게. 안 읽어? 안타까워요. 책을 안 읽으면 생각의 힘이 안 커져. 그리고 학교 수업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학교 수업을 정중한 자세로 들어야지 생각의 힘이 커진다. 선생님 중에는 실력 없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실력 없는 선생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 절대로 선생님 우습게 봐가지고 수업이 안 늘어. 선생님을 존중해야 돼. 그리고 아까 배움의 자세 있었잖아. 그 선생님한테 똑바로 실력 없는 선생님이지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그 과목은 쫙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생각의 힘이 커지는 거야. 학교 수업에 충실하는 게 생각의 힘을 키우는 거고 책을 부지런히 읽는 게 생각의 힘을 키우는 거야. 그래서 공부할 때 요령 피우는 사람만큼 바보 같은 사람이 없어요. 공부는 요령 피우는 게 아니야. 요령을 피우지 않을 때 생각의 힘이 커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해도 지식이 남는 건 별거 없어요. 뭐 하나 남냐면 생각의 힘 하나 남는 거야. 공부하면서 고민 많이 한 사람은 생각의 힘이 커져.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생각의 힘이 커지질 않아. 사람이 많이 배울수록 생각의 힘이 커지는 이유가 공부를 많이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쉽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는 어렵게 막 어금니 깨물고서 입이 부르트면서 전투 싸우듯이 해야 돼. 왜? 그렇게 해야지 그 고생하고 그 수고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생각의 힘이 조금씩 늘어나.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해. 이게 중요하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 저건 귀하다. 저건 귀하지 않다.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해.
생각의 핵심을 키우지 않으니까 뭐가 중요한 줄을 몰라. 학교에서 문제를 해놔도 문제가 이해도 안 돼.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문제야. 문제 파악도 못해요. 안타까워. 생각의 핵심을 키우는 이게 다 실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기초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드리지 못하지만 어떤 친구는 벤자민 프랑클린은 16살 때 책을 쓰기 시작했고 빌리그램은 10대 때 주님을 다시 이렇게 헌신하며 나가기 시작했고 D.L. 무디도 16살 때 대중설교를 썼어요. 찰스 스펄전은 16살 때부터 이미 10대 때부터 사람들이 길을 피고 나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세계적인 인물들 중에.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10대에 술을 배우고 10대에 담배를 배우고 10대에 락카페를 찾고 10대에 음란 비디오를 보면서 음란 잡지를 찾으면서 유치한 정신 수준을 갖기 시작해. 겉멋만 들어가지고 외모나 화려하게 꾸미려고 그러고 있어요. 규모 없이 친구를 만나기 시작하고 인생의 비전도 없고 무분별하게 돈이나 펑펑 쓰면서 살고 있는 그런 10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도 없고 진리에 대한 진지함도 없어요. 같은 젊은이인데 너무 대조적인 젊은이가 있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10대를 잘 보내기를 원해요. 민족을 구한 다윗도 10대에, 자식이 자신을 하나님께 험드렸던 입다도 10대에, 죄의 유혹을 물리쳤던 요셉도 10대에, 죽으면 죽으라 민족을 구했던 사람도 10대에. 10대에 필요한 것들 여러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부디 훗날에 오늘의 10대가 후회롭지 않고 정말 자랑스러운 10대 그때를 생각하면 나 정말 인생 잘 살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10대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겠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어른들은 우리 학생들의 손을 펴시고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들에게 이 10대의 황금 같은 이 시기를 정말 값지고 의미 있게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10대 때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생의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미래가 열리는 하나님께서 귀에 쓰는 우리 학생들도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들을 축복합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들의 은혜 가운데 함께 도와주시고 복 있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잘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지금의 조그만 선택이 큰 차이를 바꿔놓습니다. 10대의 시선 하나가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좋지 않는 거 보지 말게 하시고 좋은 거 보게 하여 주시고 바른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세를 분명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앉는 자세, 걷는 자세, 보는 자세, 듣는 자세, 배우는 자세가 되어 있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기초를 잘 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격을 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도전 정신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배움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멀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실력을 쌓을 수 있게 그래서 생각의 힘이 커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쓰시옵소서. 이들의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사용하시고 이들을 인하여 대한민국이 살게 하시고 이들로 인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살고 주의 나라가 확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옵소서. 우리 학생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귀히 쓰는 복 있는 학생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안아주시고 격려하시고 이제부터 내 인생의 시작이라는 마음 가지고 도전하며 멋지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이 정말 인생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는 좋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이 일 이후로 우리 학생들의 앞길이 정말 잘 열리는 멋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